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Do you need to compensate for motion distortion and Doppler effects in spinning radar navigation입니다. 어, 논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motion distortion and Doppler effects에 집중한 레이더 오도메트리 논문입니다. 어, 바풋 교수님 연구실에서 RAL 2021에 억셉한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레이더 스키밍으로 잠시 레이더의 특성 두 가지를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거의 도플러 이펙트를 중학교, 고등학교 뭐 아니면 대학교 물리 시간 정도 이후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 그냥 잠시 스키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지난 레이더에서도 봤듯이 그 레이더 신호에서 포인트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 그 다른 논문의 방법론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둘 다 센이라는 저자가 제시했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인데요. 논문에서는 2018이랑 2019를 비교해서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션 디스토션과 도플러 커렉션을 보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어, 논문에서 사용한 센서 시스템과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트래젝토리 이스티메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이더 스키밍입니다. 지난번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레이더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FMCW는 주파수 변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동작 방식입니다. 그리고 MM 웨이브는 고주파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MM 웨이브의 싱글 칩까지 사용한 레이더는 저런 식으로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실내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내비게이션 슬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MM 웨이브를 다뤘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FMCW 레이더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물란 데이터셋과 옥스포드카 데이터셋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나브텍 레이더는 FMCW와 MM 웨이브 특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간 주파수 그래프는 FMCW 레이더에서 관찰이 된 특성인데요. 네, 도플러 이펙트가 이 시간 주파수 그래프에 어, 주파수 시프트를 시키게 됩니다. 일단 도플러 이펙트는 어, 간략하게 설명하면 센서에서 센서와 물체가 있으면 센서와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멀어지면 주파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런 주파수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변조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 때문에 생기는 주파수 시프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른쪽 그림의 FD와 같이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아까 도플러 커렉션이라는 부분은 이 FD로 인해 일어난 시프트를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는 어, 레이더 오도메트리, 디스토션 리무브드 레이더 오도메트리 파이프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모션 디스토션과 도플러 시프트를 보정하는 그런 포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일단 피처 익스트랙션과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CA, CFAR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CA, CFR의 아웃풋은 결국 포인트 클라우드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키포인트들을 뽑아서 포인트 클라우드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은 사실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피처 매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가 어떤 피처와 매칭이 될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된 피처들을 모션 컴펜세이티드 란삭, 줄여서 MC 란삭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MC 란삭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속도 벡터를 최적화합니다. 속도 벡터는 선속도와 각속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화된 속도 벡터를 기반으로 MC 란삭 인라이어, 뽑아진 MC 란삭 인라이어와 인라이어 로테이트 결과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모션 디스토션과 도플러 시프트가 모두 MC 란삭이라는 모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MC 란삭이 파이프라인의 전부, 피처 익스트랙션을 제외하면 MC 란삭이 파이프라인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왼쪽 그림은 이제 그 디스토션이 모두 제거된 예시인데요. 그 왼쪽 그림에 왼쪽 그림의 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을 보면 그 초록색 피처와 빨간색 피처가 그렇게 많이 맞물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과 도플러 디스토션이 제거되고 나서는 초록색 피처와 빨간색 피처가 거의 종합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ACFR의 리마인드인데요. CACFR은 레이더의 한 시그널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그널에 대해서 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서 평균값을 스트레스홀드로 사용해서 타겟을 뽑아냅니다. 네, 거의 다 그 앞으로 소개할 센 2018, 센 2019 둘 다 그 거의 한 레이에 대해서 한 레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레이더 시그널은 레이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레이, 그러니까 시그널, 1D 시그널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센 2018은, 센 2018도 CFAR과 마찬가지로 1D 시그널을 가지고, 1D 시그널을 가지고 피처를 뽑습니다.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이 뽑아진 로우 시그널에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로 디컴포즈 한 다음에 그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시그널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오고 로우 프리퀀시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오고 이 둘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 시그널을 일단 unbiased 시그널이라는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과 스무스드라는 비교적 로우 프리퀀시 데이터로 디컴포즈 합니다. 하이 언바이어스드 시그널은 단순히 정규화를 시킨 거고요. 어, 평균값을 빼서 정규화를 시킨 거고요. 스무스드 시그널은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해서 스무스하게 만든 스무딩을 한 함수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4번 그래프는 언바이어스드 시그널로부터 노이즈 분산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분산을 추출해서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에서 그 노이즈 분산을 기반으로 유효 신호를 추출한 그래프입니다. 5번 그래프는 노이즈 그 자체로부터 유효 신호를 추출해서 4번 그래프인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로부터 유효 신호를 추출한 4번 그래프와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을 합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5번 시그널로부터 그 스트레스 홀딩을 통해서 6번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 그래프에서 그 스트레스 홀드 그렇죠. 네, 5번 그래프에서 스트레스 홀드를 통해서 6번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6번 그래프에서 추출된 타겟이 아래 보이는 어, 레이저 1D 시그널 저기에 포인트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센 2019 피처 익스트랙션 알고리즘인데요. 이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일단 그림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풋으로는 레이더 스캔이 인풋으로 레이더 스캔과 파라미터 Lmax라는 것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Lmax는 이 로우 레이더 스캔으로부터 피처를 몇 개나 뽑을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를 뽑고 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트 오브 키 포인트 LS 그러니까 사실 세트 오브 키 포인트라고는 하지만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첫 번째로 그 로우 레이더 스캔 이미지로부터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 이미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 이미지를 뽑는데 사용하는 필터는 보통 소벨 필터와 같은 그냥 단순한 그레디언트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벨 필터로 그레디언트 이미지를 뽑고 나면 S-라는 정교화된 이미지와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라인 3번의 H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H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1-G 크로스가 아니라 곱하기 S 프라임인데 여기서 곱하기는 그 요소 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와 인텐시티 이미지의 요소 곱을 해서 그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이유는 일단 그 다음 과정에서 디센딩 오더로 정렬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임 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맨 위에 가장 높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은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높은 값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이 인텐시티와 로우 그레 하이 인텐시티와 로우 그레디언트 특성을 가진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텐시티가 높은 점과 그레디언트가 낮은 지점일수록 중요한 키포인트로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텐시티가 높은 것은 어, 사실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레디언트가 낮은 것이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디언트가 낮다면 그 환경에 대한 변화가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덜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안정적인 강인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낮을수록 좀 더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네, 키포인트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인텐시티 그레디언트 이미지가 아니라 그 레이 S에서 뽑아낸 그 특정 앵글의 레이입니다. 레이 S가 아니라 그 레이더 스캔 정교화된 레이더 스캔 이미지로부터 뽑아낸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뽑아낸 레이는 아까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했던 이 인덱스들에 대해서 각각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다면 여기 A1, R1이 가장 높은 키포인트 밸류를 가지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키포인트 밸류인 A1, R1의 A1 위치에 있는 레이를 이 정교화된 S 이미지로부터 뽑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는 인텐시티 그레디언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레이는 그 정교화된 레이더 이미지로부터 뽑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 피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을 약간 혼동해서 했는데 피처가 아니라 그 피처는 사실 이 알고리즘이 끝난 뒤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인텐시티를 가지는 포인트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텐시티를 가진 포인트들을 뽑아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A1, R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클러스터링하는 느낌으로 이 원지 데이터에서 R로 R high라는 부분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아직 신경 쓰지 않고 그 데이터가 없는 부분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생길 때까지 이 영역을 클러스터링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R low와 R high를 그 클러스터의 처음과 끝을 R low와 R high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R low와 R high를 이 영역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 R 빅 R이라는 여기 마크드 리전스 마스크 이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크드 리전스 마스크는 말 그대로 그 방금 뽑았던 R low부터 R high 부분을 마스크로 표시하는 마스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그 R low부터 R high를 그 마스크 이미지에서는 전부 다 true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점이 아니라 그 여기 while문의 조건문에 걸릴 때까지가 반복하게 된다면 R을 처음에 false로 초기화해 주는데 R을 전부 검사하거나 아니면 피처를 지정한 개수만 피처를 지정한 개수만큼 뽑아주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네, 이 두 조건을 모두 맞으니까 한경 네,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게 된다면 while문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처를 Lmax에 뽑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전부 검사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일단 저런 마이크드 리전스 마스크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드 리전스 마스크를 사용해서 인접한 각도의 트루 값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키포인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드 리전스 마스크가 마크드 리전스 마스크의 A 부분을 검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A 부분에 인접한 A-1 그리고 A 플러스 1 구역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중 만약에 파란색 지점 이 부분을 검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에 인접한 곳에 true가 있다. 그러면 이 영역의 좌표 AR은 키포인트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짝 예를 들어서 이 AR 픽셀을 검사했는데 이런 곳에 AR 픽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인접한 픽셀의 트루 값이 없으니까 이런 딱 하나만 있는 부분은 키포인트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키포인트를 뽑아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LS의 Extracted Key Points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두 가지 방법을 실험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결론적으로는 센 2018이 결과가 더 잘 나와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어, 아쉬웠던 점은 결과가 잘 나와서 채택했는데 그 왜 결과가 더 잘 나왔는지와 그 18과 19의 뭐 비교 실험 결과라던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션 디스토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션 디스토션은 첫 번째로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이더 이미지 한 장은 타임스탬프 딱 하나에 찍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롤링 셔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에 타임 스탬프가 있고 각각의 레이에 그 찍어진 사진이 있고 그 T0, T1, T2 이렇게 쭉 해서 TN 개의 그런 레이 수만큼 타임 스탬프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한 장, 두 장, 그 다음 타임 두 장이 생기게 된다면 두 장이 생기게 된다면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롤링 셔터라는 과정이 없이 뭐 오도메트리 같은 걸 추정하였을 때 분명 오차가 생길 것이다라는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아까 그 센 2018로 뽑았던 피처 익스트랙션의 결과의 데이터 어소시에이션까지 거친 결과를 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까지 거친 결과는 사실 매칭 페어입니다. 그래서 매칭 페어로서 그 T1의 그 T1의 피처 인덱스와 T2의 피처 인덱스를 저렇게 임의로 일단 제가 만들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과 13번이 매칭이 되었다면 또 그 이런 롤링 셔터 과정에서는 각 레이마다 타임스탬프가 있으므로 각 피처마다도 타임스탬프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타임 1에 찍힌 이미지, 타임 2에 찍힌 이미지가 있지만 타임 1에서도 타임 1이 있고 타임 2가 있고 타임 2에서도 뭐 타임 뭐 1도 있겠지만 타임 매칭된 게 13이니까 타임 13도 있고 타임 67도 있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M개의 그 매칭 페어를 뽑은 이후에 이 매칭 페어를 가지고
네. 이 매칭 페어를 가지고 란삭 알고리즘을 돌릴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소식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M1과 PM2는 각각 타임 1에서 뽑아진 피처, 그리고 타임 2에서 뽑아진 피처입니다. 그래서 M은 사실 밑에 층페어만큼의 수니까 이 빅M계만큼의 피처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피처들은 옆에 있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정은 TS는 TS는 타임 T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T에서의 변화인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노테이션으로 센서 프레임과 이너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프레임은 말 그대로 레이더 센서의 프레임이고 이너셜 프레임은 글로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너셜 프레임을 중심으로 센서가 어디 있는지 그 변환을 TS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T의 센서 변환을 PM, 그러니까 PM은 실제로 이 이너셜 프레임 기준으로 피처가 어디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GT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T를 말하는 건데 GT에다가 타임 1의 변환을 하고 노이즈를 더했다라고 하면은 노이즈를 더한 값이 실제로 관측된 PM1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PM은 확인할 수 없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PM2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델로 PM을 타임 2의 센서에 맞게 변환한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PM2라는 관측값이 나왔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PM1과 PM2 간의 상대 변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대 변환을 TM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은 타임 2에서의 변환, 그리고 타임 1에서의 변환 간의 차, 일단 T1과 T2 간의 상대 변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M을 PM1에 곱하면 PM2의 추정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최적화 단계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에러는 PM2에서 PM2 추정값을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오브젝티브 펑션 공분선을 적용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 에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저 오브젝티브 펑션에 들어가 있는 최적화 변수인 벌파이입니다. 저 벌파이는 본 논문에서는 속도 벡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timated Velocity 벡터 벌파이는 V와 오메가라는 속도 벡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속도 벡터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 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알제브라를 사용하는 저도 리알제브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번에 좀 다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알제브라의 장점으로는 일단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장점으로는 리분에서 최적화하는 것보다 최적화해야 하는 파라미터가 적다는 점과 컨스트레이트가 매우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면
리군에서는 12개의 RT의 12개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도 R 트랜스포즈가 I다, 그리고 그 행결식이 1이다,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계속 가지고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리 알제브라에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 분에서는 가진 리분에서 탄젠셜 스페이스로 매핑하여서 이 탄젠셜 스페이스에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탄젠셜 스페이스에서 그 최적화를 모두 하고 다시 리분으로 매핑하여서 저희가 알고 있는 RT 또는 4 곱하기 4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적화할 파라미터도 적고 그리고 제약도 적어서 이 대수를 사용하여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리지드 포즈가 아니라 속도 벡터를 최적화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션 디스토션의 롤링 셔터 어쌔션과 롤링 셔터 어쌔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롤링 셔터 어쌔션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요소까지 포함해서 최적화를 하려면 속도 벡터를 최적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 알제브라 영역에서 최적화한 과정을 유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벨로시티 벡터를 리군 SE3 영역 리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었던 TM1과 TM2 간의 상대 변환을 나타내는 TM을 리 개수에서 나타내기 리 알제브라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리 알제브라 표현을 이렇게 익스포넨셜 파이 1, 파이 2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저 델타 별파에서 매우 작음을 가정하면 이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플러스 연산의 그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분리하여 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여 분사한 값과 델타 tm 그리고 바 tm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었던 이 m을 구하기 위해서는 PM2라는 PM2의 추정값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M2의 추정값을 논문에서는 다시 GM 별파이라는 비선형 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 별파이라는 비선형 함수를 다시 표현하면 사실 PM2를 그냥 그대로 적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 알제브라 표현으로 나타냈던 TM을 다시 가져와서 유도 과정을 쭉 따라가면 익스포넨셜 델타 t 델타 별파이 스크류 매트리스 그리고 바 TM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분사하여서 1 더하기 델타 t
델타 벌파이 스퀘어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은 또 O-라는 오더 스왑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오더 스왑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지금 그 화면이 가려져서 잘 안 나오는데 그 바티 M입니다. 그래서 바티 M P M1 플러스 네, 이러한 수식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최종적으로는 다 GN 플러스 GN 베타 벌파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했던 GN 벌파이 그러니까 이 캡PM2와 동일한 형태를 아까 에러 펑션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시 네,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진 에러 펑션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GN 메소드에서 오브젝트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한 오브젝트 펑션의 미분값을 최소로 만드는 옵티멀 퍼터베이션 벌파이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디스토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 내용은 그대로 그 벌파이 속도 벡터에다가 최적화된 저 델타 벌파이를 더하여서 이 최적화된 속도 벡터에다가 그 T1과 T2 간의 시간 차이를 곱하여서 그 극소 이동량, 네, 극소 이동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플러 커렉션입니다. 도플러 이펙트 때 얘기를 했듯이 도플러 커렉션의 목적은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로 인한 저 네,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로 인한 디스토션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이펙트의 공식을 잠시 살펴보자면 도플러 이펙트 네, 먼저 레디얼 벨로시티라는 시선 속도, 네, 한국말로는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그 어떤 물체 방향으로부터의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여기 있고 그 어떤 물체 이 논문에서는 피처입니다. 어떤 피처가 여기 있다면 그, 이 센서로부터 물체를 봤을 때의 방향이 추지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까워지면 플러스, 멀어지면 마이너스와 같은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피처는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가 가만히 있는다면 센서는 움직이죠. 그런데 센서의 방향이 이런 V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V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V로부터 센서의 방향으로 내린 이 센서의 방향 축으로 내린 값이 네, 레디얼 벨로시티가 됩니다. 그리고 레디얼 벨로시티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사실 물체에 가까워지는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의해서 그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물체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플러스로 부호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레디얼 벨로시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레디얼 벨로시티를 계산하는 이유는 도플러 프리퀀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도플러 프리퀀시는 파장분의 EU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도플러 프리퀀시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네, 조금 굳이 넣어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구했던 도플러 프리퀀시와는 따로 그 타겟까지의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저러한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델타 F는 뭐 change of frequency between carrier wave and distributed signal이라고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파란색이 그 발신한 신호, 발신한 신호 그리고 빨간색이 발신했다가 돌아온 수신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에 그 생기는 이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프리퀀시의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프리퀀시 차이가 델타 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그 조금 더 저 프리퀀시 차이가 더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네, 이 과정에서 도플러 이펙트를 네, 도플러 이펙트만큼의 그 프리퀀시 변화를 저 디스턴스 투 타겟 R 공식에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생긴 그 디스턴스의 변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유도된 것과 같이 아래 유도된 과정을 따라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 GF 분의 GT 분의 FT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FT는 그 레이더 트랜스미션 프리퀀시인데 쉽게 말하면 레이더의 주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센서 주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메소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센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데 센서 레이더는 나프텍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그 our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커스텀 데이터셋인가 했는데 보레아스 데이터셋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레아스의 여러 날씨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래젝토리 이스티메이션 결과입니다. 그래프 결과를 확인하면 도플러 이펙트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가 거의 차이가 없기도 하지만 네, 왼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도플러 이펙트를 사용했을 때가 좀 더 그,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량적 결과를 봐도 도플러 이펙트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에러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지드 란삭,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리지드 란삭, 그러니까 그냥 란삭과 그 모션 컴펜세이트 란삭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그냥 란삭은 GT에 비해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네, 논문에서 제시한 모션 컴펜세이트 란삭은 네, 비교적 GT에 많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입니다. 사실 오도메트리 논문인데 로컬라이제이션 결과가 왜 따로 있지? 처음에 트래젝토리랑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문에서도 설명이 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논문에는 일단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으로는 1차 주행으로 일단 피처 맵, 1차 주행으로 맵을 만들어 놓고 이 맵을 기반으로 그 차가 역방향 주행해서 그 기존 지도와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네, 에러를 표시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도 일단 모션 컴펜세이티드랑 도플러 컴펜세이티드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에러가 낮고 네, 오성도 결과 역시
모션 컨센트레이티드와 도플러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그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가장 낮고 그 레이더 페어의 개수 역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